92페이지, 93페이지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자, 내분비계와 호르몬, 내분비샘은 호르몬을 생산하고 분비하는 기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분비샘에서 합성, 분비되어 특정 조직이나 기관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화학 물질, 여기에서 분비되는 물질 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호르몬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호르몬의 특성, 내분비샘에서 합성되어서 어디로 분비된다? 네, 그쵸. 바로 혈액으로 분비가 된다.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동하다가 표적세포를 만나게 되면, 즉 이 호르몬과 잘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를 가지는 이 표적세포를 만나게 되면 거기에 멈춰서 표적기관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이 흐르는 거기 때문에 매우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고 너무 많게 되면 과다증이 일어나게 되고, 만약 부족하게 된다면 결핍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은 전달 속도는 빠르지만 효과가 굉장히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전달 속도는 느리지만 효과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죠. 항상성은 기량작용과 자율신경계 또는 여러가지 호르몬에 의해서 기량작용과 음성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내분비계와 신경계의 상호작용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에 따른 반응의 결과가 그 반응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영상을 앞서 나와 있었던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TRH, 갑상생 자극 방출 호르몬이라는 게 시상하부에서 방출되게 되면 뇌하수체 전엽에 의해서 TSH라는 갑상생 자극 호르몬이 방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갑상샘으로 가서 얘가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돼요. 그래서 이 표적기관에 작용하게 돼서 이 티록신이라는 물질이 물질 대사를 굉장히 촉진하게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 티록신이 너무 혈류에 많게 되면 이게 시상하부에 가서 이제 TRH의 방출을 막게 되고, 또 다시 뇌하수체 전으로 가서 TSH의 방출을 막게 되는, 억제하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기관에 서로 반대작용을 해서 하나의 표적기관이 있으면 그 표적기관에 두 개의 물질이 또는 신경이 작용하게 돼서 기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 있었던 길항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했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또는 인슐린과 글루카곤과 같은 것들. 자, 체온 조절, 내려갈 때 같은 경우는 시상하부에 감지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 또는 자율신경이나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을 변화시키게 되면서 열 발생량이 증가하고 열 발산량은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서 체온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당량 조절, 우리가 식사 후에 혈액 속에 당량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이자라는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게 되면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간으로 가져가서 글리코겐으로 합성하거나 아니면 세포로 가져가서 이제 세포호흡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혈당량이 감소하게 된다면 그때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나오게 되면서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은 다시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돼서 결과적으로 혈당량이 증가하게끔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량이 높을 때는 인슐린이라는 물질을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만들게 되고, 혈당량이 낮을 때는 글루카곤이라는 물질을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만들어져서 작용을 하게 되죠. 자, 다음 삼투압 조절, 체액의 삼투압이 증가했을 때는 뇌하수체에서 이제 후엽에서 ADH라는 항인용 호르몬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비된 것에 의해서 물의 제흡수가 증가하게 되고 오줌량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비가 일어나니까 여기는 증가라고 쓰면 되고, 체액의 삼투압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ADH의 분비는 반대로 어떻게 되냐? 감소하게 됩니다. 줄어들게 되면 그때는 물의 제흡수량 자체도 줄어들게 되고 결국엔 오줌의 양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보통 물을 마셨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1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호르몬을 생산하고 분비하는 기관, 당연히 내분비샘, 그래서 리을에 해당이 되고요. 외부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몸의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니은 항상성에 해당이 되죠.
하나의 대상에서 서로 반대작용을 하여 기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현상, 기억에 해당이 되죠.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기관, 바로 표적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2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표하시오. 호르몬은 매우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맞는 말이고요. 호르몬은 신경과 비교하면 전달 속도가 빠르고 효과가 빨리 사라진다. 아니죠.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호르몬은 혈액을 따라 온몸으로 운반된다. 맞습니다. 그렇죠? 항상성의 유지의 원리 중 어떤 원인에 따른 반응의 결과가 그 반응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현상, 음성 피드백이라고 있습니다. 양성 피드백은 뭡니까? 그러면 반응의 결과가 그 반응을 촉진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저 양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항상성 유지와 관련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자, 추울 때는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이 수축되어서 열 발산,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울 때는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이 확장되어서 또는 이완되어서 열 발산량이 증가하게 되어서 몸속에 있는 체온을 많이 이렇게 뺏게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이자섬의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하는 작용을 촉진하게 된다. 그리고 3번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체내에 나트륨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 얘기는 농도가 높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삼투압이 높아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는 물의 양이 굉장히 소중하니까 ADH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항이뇨 오줌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재흡수가 잘 일어나게 해서 오줌량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1번 그림은 티록신의 분비 조절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갑상샘 기능 인상으로 티록신이 비정상적으로 과잉 분비될 때 TRH와 TSH의 분비량의 변화를 쓰시오. 일단 티록신이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음성 피드백이 굉장히 잘 일어나겠죠.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TRH도 TSH도 분비량이 적어지게 되겠죠. 자, 2번 그림은 혈당량을 조절하는 이자 호르몬 ABO의 분비와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명칭을 쓰시오. 이자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인슐린이 되는 거고, 자,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글루카곤이 B에 해당이 되겠죠. 자, 식사 후에는 혈당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A 분비가 많아지게 되고 글루카곤의 분비량은 적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3번 그림은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여 정상보다 높을 때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 ADH의 작용으로 혈장 삼투압이 조절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된 결과 나타나는 물의 재흡수량은 당연히 증가하게 되고 오줌의 양은 적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교과서 112페이지에 나와 있는 3번 문제. 자, 다음은 당뇨병과 호르몬에 관련된 설명이다. 이자에서 분비되는 혈당량 조절 호르몬에는 두 가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다고 합니다. 혈당량이 낮을 때는 글루카곤이 분비되어 혈당량을 높이고, 그 다음에 혈당량이 높을 때는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량을 낮춘다고 합니다. 자, 인슐린이 비정상적으로 적게 분비되면 비정상적인 고혈당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당이 오줌으로 배설된다고 합니다. 이런 질병을 당뇨병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자, 1번 식사 후에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혈중 농도가 증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니까 당연히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2번 당뇨병 환자의 오줌에서 당이 검출되는 까닭 무엇이냐? 자, 일단 이거는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비정상적인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콩팥에서 여과된 포도당이 모두 흡수되지 못해서 오줌으로
배설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